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 생각만 해도 아름답죠? 바로 스웨덴의 유명한 스키 휴양지, 오레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림 같은 겨울 왕국인데요. 하지만 이 순백의 아름다움 바로 밑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차갑고 어두운 진실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완벽한 휴양지에서 완벽한 악몽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립된 설원에서 벌어진 아주 잔혹한 범죄의 흔적을 따라가 볼 건데요. 과연 눈 아래에 감춰진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민낯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설원 위 미스터리는 바로 넷플릭스 시리즈 오레 살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무려 1000만 부 이상 팔린 비베카 스탠이라는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입니다. 시작부터 대단하죠? 이 시리즈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노르딕 노아르라는 장르를 좀 아시면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범인은 바로 너! 하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추리극이 아니에요. 뭐랄까, 그 뼛속까지 시린 북유럽의 공기 있잖아요. 그런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가 드라마 전체를 지배하고요. 그 안에서 인물들의 복잡하게 얽힌 심리,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바로 이 장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 차가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인공들은 어떨까요? 보통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영웅?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각자 자기만의 상처랑 결점을 끌어안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런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범인을 쫓는 과정이 더 절박하고 또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스톡홀름에서 온 유능한 경찰 한나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직장에서 문제 생겼지, 연인한테 버림받았지, 그 상처를 피해서 거의 도망치듯이 이 오레라는 곳에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오레 지역의 경찰인 다니엔. 이 사람은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일과 가정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은 모든 게 무너져서 도망온 외부인, 다른 한 명은 팍팍한 현실에 지친 현지인. 와, 진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이 이제 힘을 합쳐서 사건의 중심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건이 어떻게 됐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파헤치는 주인공들의 망가진 내면을 같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각자의 아픔과 상처가 수사 과정이랑 막 얽히면서 이야기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깊이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태로운 두 주인공 앞에 닥친 비극이 이게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 시리즈가 더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요. 에피소드가 총 5개인데 그 안에 전혀 다른 살인사건이 2개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독립적인 사건이요. 그러니까 마치 잘 만든 스릴러 영화 2편을 연달아 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몰입감을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마을에서 빛의 축제가 한창이던 밤이었어요. 17살 소녀 아만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이 순식간에 공포에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바로 두 번째 끔찍한 사건이 터져요. 이번엔 마을의 자랑이었던 전직 올림픽 스키 영공이 숲속에서 정말 처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됩니다. 심지어 시신은 토막이 나 있었죠. 사건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 끔찍한 사건들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범죄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숨은 진실이 더 잔인할 때가 있잖아요. 과연 이 모든 비극을 꾸민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보죠. 사라진 17살 소녀 아만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랐지만 진실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가 범인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범인은 바로 실종자를 찾겠다고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 수색단체 대표 보세였습니다. 세상에, 선량한 시민인 척 그 가면 뒤에 인신매매라는 추악한 욕망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두 얼굴을 가진 악마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만다가 우연히 보세가 인신매매를 저지르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인을 구하려고 그 비밀을 가지고 보세를 협박했던 거죠. 정말 용감한 행동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정의감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보세가 자기 차 안에서 아만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거죠. 선한 사람인 척하는 그 위선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정말 소름 돋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은 어떻을까요? 올림픽 영웅은 왜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당했을까요? 이 사건도 혹시 첫 번째 사건처럼 어떤 거대한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어떤 거대 조직도 아니었어요. 진실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안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골마 터져버린 배신감과 분노가 불러온 끔찍한 복수극이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어떻게 가장 잔인한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정말 또 다른 차원의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입체적인 캐릭터들,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사람을 압도하는 분위기까지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올해 살인 사건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럼 성공 비결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주인공들, 그들의 상처에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거죠. 둘째, 화면을 가득 채우는 그 차갑고 묵직한 분위기. 이건 우리를 그냥 사건 현장 한가운데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이 쉴 틈도 없이 몰아치면서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시켜주죠. 바로 이게 올해 살인사건이 보여준 노르딕 누아울의 진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는 숫자가 딱 증명해 줍니다. 공개된 지 단 2주 만에 누적 시청 시간이 무려 3,200만 시간이었어요. 3,200만! 글로벌 차트 상위권을 그냥 휩쓸어 버린 거죠. 전 세계가 이 차가운 설원의 미스터리에 푹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팬들이라면 정말 기뻐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서 넷플릭스가 벌써 시즌2 제작을 공식 확정했다는 사실. 네, 맞습니다. 한나와 다니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과연 시즌2에서는 한나와 다니엘이 또 어떤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 아름답기만 한 설원은 또 어떤 어두운 비밀들을 품고 있을까요? 올해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